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사이클의 일타쌍피입니다. 오늘 시장은 첫 시작부터 개파락으로 양대 지수 모두 두들겨 맞은 채로 시작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4일 전에 여러분들께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되도록 집중 분석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우리 투자자님들 화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코스닥 지수에서 제가 팩트로 말씀드린 건 뭐였나요? 여기 코스닥 지수 보듯이 여기 하단에 코스닥 바닥을 알려주는 이 지표가 이런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와야 결국엔 제대로 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게, 이 과매도권 영역까지 내려오려면은 시간 흐름상 시나리오를 보면 7월 중순까지는 바닥권을 형성하려고 하는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연출되면서, 그 이후에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코스닥 지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위한 상승 초입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분석을 해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에 대해서는 이때 4일 전 영상 보시면 아마 납득이 되도록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우리가 무조건 좌절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코스닥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아마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하방의 압력을 받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나홀로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코스닥 쪽에 기초 체력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삼전 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어땠나요? 자연스럽게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내려갔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는 더 내려갔어요. 근데 이때 기점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보이던 뭘 하던 간에 코스닥 지수는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괴리율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신다면 슬슬 코스닥 쪽에 메이저 수급들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끔 버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바닥권 영역으로 진입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초 체력이 하나둘씩 더 쌓이면서 이젠 코스피 지수를 이겨내는, 즉 코스닥 지수만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코스닥 지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추세 라인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이 세 개의 추세 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이제 단기간에 있는 이 추세 라인,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 달 7월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을 확인해주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2달 동안 한 방에 다이렉트로 추락하는 건요, 그만큼 하락의 강도가 강한 거고, 그 대신 이렇게 하락의 강도가 단기간에 있을수록 반등하는 것도 V자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차트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에 대한 추진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려고 하더라도 이 하방에 대한 이 추진력 때문에 좀 더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유추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이 이 하락 추세 라인, 이 구간을 한번 터치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세 라인을 보면요, 중장기 추세 라인이잖아요. 이게 월봉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구간은 이미 찢어놨기 때문에 얘는요, 여기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막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한테 납득하기 쉽게 제가 차트 유형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차트가 테슬라 차트예요. 지금 얘도 보시면요,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하방의 추세형으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 추세형이 이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돌파했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볼 수 있는 거고, 내려갈 때 이런 구간들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차트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지수로 다시 돌아오면은 얘가 지금 딱 그런 맥락이잖아요. 이 하락 추세가 지금 이때가 2021년도부터였어요. 그리고 2025년 중순까지 약 횟수로 5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보였는데, 이 구간을 찢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찢어놨다는 거는 거기다 전고점까지 돌파했다는 거는 얘는 앞에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하고 나서 마지막 털기 이렇게 작업 후에 이 하락 추세 라인에 대한 구간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수의 강도가 세면은 여기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찍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어찌했던 간에 바닥권의 영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바닥권은 일봉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바닥 쪽집게 이 지표가 과매도권에 내려오면은 결국엔 그 구간이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보시듯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 과매도권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과매도권에 내려와야지 최소한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과매도권 내려오면은 이런 식으로 반등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후에 과매도 영역까지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과매도 영역을 찍으러 내려오긴 내려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손절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아마 클라이막스로 절정에 다다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절정의 구간에서 아마 투자자분들의 80%, 90% 이상은 대부분 이제 손절을 생각하고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반대 매매로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내가 자를 거였으면 미리 진작에 잘랐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락을 이렇게 기다려왔다가 이제 와서 자르겠다? 그거는 사실 너무 엇박자 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주시면서 코스닥 지수 제가 계속 한 번씩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상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물론 성공한 종목들은 당연한 거겠고 반대로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대응 관점 좀 설명해드리면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한테 내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2종목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제가 야심차게 발굴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그냥 보통은 추천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AS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가 잡는 건 쉬운데 손절 구간을 이탈했을 땐 아무리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드려도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AS 차원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골치 아프게 흘러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 두신 다음에 앞으로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지수가 쭉 빠져가지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화도 많이 나셨을 텐데 어디 가서 분풀이 하실 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이 자리를 비로소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 공간에서 한 번씩 버티자라는 의미로 존버라고 외치시면서 내가 끝까지 버티고 만다 라는 그런 의지를 한 번씩 보여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힘을 내도록 할 테니까 댓글에 존버 한 번씩 써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저께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댓글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JW 신약과 삼익제약을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의 재료가 탈모 테마주인데 왜 지금 시점에서 재료가 이제 소멸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왜 추천해줬냐, 이 추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저희 찐 구독자님이신 것 같은데 대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감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는 일단 안 봅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볼 때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은요, 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때만큼은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 이 시장을 이겨내려고 작정하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급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올라갔는지 그거는 옵션으로 볼 수는 있긴 하겠죠. 하지만 내가 매매 관점을 잡을 때 재료도 보고 수급도 보고 차트도 보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들도 보고 거래원도 보고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뇌동매매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정말 딱 한 가지에 제대로 된 정답이 나온다면은 다 그렇게 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은요, 이런 차트 분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통합적으로 내가 취합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매매에 대한 기본 틀이 안 생겨요. 내가 강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본인이 분석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게 정해졌으면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무조건 직진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맞고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10종목 중에서 7종목 이상만 여러분들이 그게 맞는다면은 나머지 3종목은 손절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손익분기점에서 수익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한가가 간 종목, 그런 종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차트의 맥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셔가지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제 차트의 상한가 매매법에 대한 수식, 아직도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세팅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11일 전에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상한가 종목 이 선 3개만 세팅하세요. 여기에다 영상을 세팅하는 방법을 다 올려드렸거든요. 자, 이거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차트에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은요, 아마 며칠 이내로 이제 삭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기회니까 아직까지 차트에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보시고 세팅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추천드렸던 JW 신약은 제 어떤 관점이었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15일날 상한가 가고 하루 쉬었다가 또 6월 17일날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쵸? 그리고 와서 그 위에서 이렇게 계속 놀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이런 반등 없이 그냥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응용편을 알려드렸죠. 이렇게 상한가 2번 이상 간 종목들은 아무래도 올라갈수록 세력이 더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잡는 방법은 여기 첫 번째 상한가 간 자리, 이 매수 영역권 있죠. 이 영역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좀 잡아가시면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고,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의 죽을 때 죽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로 화신전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쵸? 얘 또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날 6월 8일 날 점상 가고, 두 번째 날 또 점상 가고, 세 번째 날 또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쉬었다가 또 상한가 갔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 요런 자리들, 아니면 요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 대한 상한가 갔던 이 매수가 영역 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을 잡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브레이크 걸렸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온 흔적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면은 최소한도 이런 구간에서만큼은 한 번 정도 세력이 쏘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맥락이고요. 이것 또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 매수가 영역 자리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한 번 정도 대응을 해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정확하게 이 상한가선까지 이렇게 딱 반등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구간까지가 얼마예요? 만약에 오늘 이 구간에서만 우리가 매수했다면 이 중간값이 우리의 평단가가 될 테고, 이 상한가선까지만 우리가 먹었다 하더라도 13%의 수익을 걷어가실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제가 뭐 그냥 끼워 맞추기 형식이 아니라 이 상한가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선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상한가 선이자 목표가고, 그리고 여기 매수 밴드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손절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 가지 일률적인 공통적인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맥락에서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오늘 시장의 하락으로 좀 더 이탈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 1680원 정도를 여러분들 좀 손절 라인을 잡으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결국엔 이 구간을 이탈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격히 막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오늘 이 구간에서 혹시라도 손절을 하셨거나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1680원을 올라타는지를 보시면서 여기서 한 번 정도 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제가 볼 땐 JW 신약은 이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화신전공도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맥점짜리인데 살짝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갑자기 강하게 반등이 나온 사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닥권의 영역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루 이틀 정도 좀 버티시면은 결국엔 그런 자리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W 신약은 오늘 처음으로 매수 관점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살짝 이탈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좀 버티면은 결국엔 한 번 정도 큰 반등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댓글로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아낌없이 다 대답해 드리겠다고요. 혼자서 궁금한데 굳이 참으실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댓글이 부끄러우시면 그냥 댓글 남겨두시면은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댓글을 공개해드리지 않고 그냥 이런 공개 영상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질문해 주시면 아마 본인의 매매 실력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재료라고 했던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제가 최근에 이 손절 라인을 이렇게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이제 세력이 쏘아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얘 또한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밀리게 된 거예요. 시장을 이길 자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생각의 틀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관점 자체가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 이 손절 라인을 본 게 아니라 마침 첫 번째 상한가 갔을 때 이 매수 영역 존, 그 구간이랑 거의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매수 관점 잡아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 간 이 손절 라인, 이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얘도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을 지금 이탈시켰다가 올라탔다가 이탈시켰다가 이러고 있어요. 결국엔 올라타지 못했지만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간쯤에서는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손절선을 이탈시켰다가 내려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절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칼같이 잘라내셔도 상관없긴 한데 유도리 있게 잘라내셔라.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들이 계속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떠한 중요한 라인들을 자꾸 건들면서 손절을 유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당연히 세력이 쭉 원웨이로 하락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로 개미들 털어내고 와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우리는 이런 구간들이 대응해야 될 자리다. 그런 구간만 우리가 일률적으로 계속 대응하면은 결국엔 손절을 치더라도 수익 보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추천드렸던 개항전기가 있었죠. 얘도 6월 24일날 이렇게 상한가 간 이후에 여기서 쭉 미끄러지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 구간에서 한 15% 정도 구간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얘가 이 매수 밴드 존에서 계속 옆으로 흘러가서 이 구간에서 제가 또 한 번 추천해 드린 바 있어요. 한 번 정도 더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마 잡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얘는 또 손절 라인을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견고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내일 시장 한 번 더 무너지면 당연히 이 구간마저도 이탈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가온전선 설명드릴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첫 번째 상한가 간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얘가 쭉 내려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에 얘가 이 구간 손절 라인을 계속 지켜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시장이 엄청 무너졌었어요. 이 이틀 동안. 그러니까 얘도 별 수가 없어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결국엔 이 손절 라인을 이탈시키긴 했지만 결국엔 시장이 조금 회복되니까 바로 이 구간을 올라탄 다음에 이렇게 더 큰 상승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물론 당연히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긴 하는 거긴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었잖아요. 코스닥이 6.7% 미끄러졌고 코스피가 7.8% 미끄러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약간 번외 상황으로 놔두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손절 라인을 버텼다라는 거는 결국엔 어떠한 누군가가 계속 버티려고 하는 그런 반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항전기 이런 애들은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SK네트워크스가 있었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상한가 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총 3번의 상한가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마지막 상한가 치고 와서 쭉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얘가 반등을 잡아줬던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두 번째 상한가를 보냈던 이 매수 밴드 존. 그쵸? 이 매수 밴드 존이 우리한텐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그쵸? 두 번째 상한가 간 라인의 손절 라인. 이런 전략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강하게 탄력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얘가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쵸? 최소한도 얘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요. 여기 매수 밴드존 이런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찍으러 올라오는 게 세력의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 안 찍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장이 무너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매수 영역존까지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럼 이런 구간에선 여러분들은 못 먹어도 한 번 정도 고해봐야 될 그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최대한 시장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줬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시장에 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계적으로 매수 관점에 와 있는 종목들은 건들면서 수익 내면 챙기고 손절 보면은 그냥 손절 치고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손절을 제외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일단 8,800원 정도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는 얘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의견들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이해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 좀 전략을 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들 있으시면은 서슴없이 그냥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 혹은 요청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반영해서 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거든요. 왜냐?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데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마음속에 묵혀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번 내가 이 어려운 시장 한번 극복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간 이후에 일봉입니다. 이거 일봉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상한가가 원체 4월달에 갔기 때문에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터라서 그냥 이 구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간 이후로 이 위에서 계속 놀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이 매수 밴드존까지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잠깐 좀 다시 돌아가서 JW 신약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간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 이 위에서 머물러 있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최소한도 이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이 정도 반등 나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이 반등은 조금 약한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그런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을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시 현대무백스로 돌아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손절 라인을 지금 올라타는 구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이 상한가선까지는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 선을 분봉상에서 좀 보잖아요. 예, 이거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 이 역해된 쇼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역해된 쇼도의 그 어깨 부분 그 구간은 한 25,000원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손절 라인을 25,000원으로 제가 설정해 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개파락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 손절 기회도 놓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이런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시장의 영향을 밀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잡은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본전에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며칠 정도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전저점을 깨버린다? 그때는 진짜 불가피하게 손절은 필요하긴 할 거예요. 비중 축소나. 하지만 이런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본전까지는 최소한도 탈출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 우리가 잡은 자리가 그렇게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는 세력들이 한 번 정도는 최소한도 돌림의 자리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3기 같은 것도 보세요. 3기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내려올 때 이런 두 번째 상한가 간 자리
이런 자리에 매수가 영역권, 그쵸? 이런 자리가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매수의 자리를 한 번 정도 더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구간에서 살짝 이탈했지만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버렸잖아요.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공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매매법, 이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다재다능하게 대응해 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대응을 하시려면은 제가 계속 어떠한 종목들은 잡아야 되고 어떻게 상한가가 만들어진 종목들은 어떤 자리에 잡으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한가 매매 계속 들으시면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매수 타점 아닌가요? 이거보다 더 좋은 매매 방법이 있어요? 그냥 뭔가 한 가지 관점을 두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변동시킨 게 아니라 오로지 그 매수 라인과 이 선들, 이 수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큼 정확도가 높은 수식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들 몸속에 다 스며들게 한 다음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체로 구성하셔서 매매를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 정말 계좌 차곡차곡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오늘 또한 여러분들한테 내일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종목 딱 2종목 제가 또 열심히 발굴해 갔거든요. 제가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한테 발굴해가지고 종목 공유를 시켜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두 번 틀렸다라고 해서 이 새끼 못하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이 노력하는 부분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수익을 안겨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들 좀 알아주시면서 그래도 최소한도 저는 다른 유튜버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더 실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어저께 제가
JW 신약과 CS 윈드를 추천드렸는데 제가 또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 CS 윈드, 자 오늘 시장 무너졌어요. 그쵸? 근데 얘는 견뎌줬어요.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 먹었든 못 먹더라도 우리는 고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자, 왜 그러냐. 이날 6월 16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와서 쭉 미끄러졌어요. 매수가 영역총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와야지 세력이 털어먹고 가는 그런 흔적이 남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흔적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털어먹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갭 뜨고 나서 이 음봉을 꽂은 거 이거 다 세력이 털어먹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기서 세력이 한 번 정도 털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 다 털어먹은 구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털어먹을 수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이런 고점의 영역까지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개미들한테 개미를 물량을 떠넘긴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털어먹는 그런 작업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쌍고점의 패턴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다 털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고점을 만들었고 전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 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털어먹고 내려오는 그런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런 패턴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서 다 털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냥 다 털고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손절 라인을 보시면은 얘가 계속 버텨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쭉 미끄러졌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세력이 다 털고 나갔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얘가 이 구간을 다시 여기서 비볐던 이 구간 다시 올라타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그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듯이 얘도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헤드앤 숄더의 어깨 구간, 그 구간이 한 46,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얘는 이 구간에서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정고점도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요. 정말 여러분들 단기간에 큰 상승 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강원전선 보셨죠? 똑같잖아요. 이 구간에서 계속 흔들다가 결국엔 이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가 담겨진 그런 패턴이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패턴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서 자, 첫 번째 종목 이틀 연속으로 제가 CS 윈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주시해서 추적 관찰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성크린텍입니다. 자, 한성크린텍의 차트 흐름을 좀 보자고요. 우선 여기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간 흔적이 있었죠. 이때가 5월 20일이었어요. 그쵸? 이미 2달 전이네요. 이때 상한가를 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간지 볼까요? 여기에서 이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 위에서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 매수 밴드존에 딱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정말 며칠에 걸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구간 매수 영역존에서 우리한테 매수 기회를 주고 기본적인 반등 수익권까지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세력이 털어먹는 그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요 구간만 노리고 매매 전략을 세웠어도 지금 13%를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이때 당시에 매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률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관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 이후에 결국에 이 구간 내려왔다면 또 반등, 내려왔다면 반등, 계속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구간에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내려갔는데 결국엔 보세요. 손절 라인 이탈시키지 않고 여기서 그냥 상한가 갔다가 약간 풀리긴 했지만 엄청난 급등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와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날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 6월 30일 날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현재 이 매수가 영역존에 머무르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잡아서 이 상한가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죠. 그쵸?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 번 정도 상한가 갔을 때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우리가 안정하게 잡으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상한가 간 자리. 물론 맞아요. 하지만 얘는 지금 첫 번째 상한가 간 이후로 거의 한 달이 넘게 거의 2달 가까이 여에 이 구간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앞에 있는 이 상한가 물량을 다 소화하고 개미털기도 다 끝낸 다음에 새로운 상한가가 또 나왔다고 우리가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말씀대로 나중에 내려왔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매수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거고, 여기에 대한 손절 라인이 얼마예요? 지금 보시면 2,050원입니다. 2,0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좀 보시면서, 자, 상한가선은 2,485원, 그리고 1차 밴드는 2,267원, 그리고 2차 밴드는 2,154원입니다. 자, 이 구도로 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차트에 이 상한가 매매 세팅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추후에 첫 번째 상한가 갔던 이 매수 자리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으니까 댓글에다가 이 종목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혹은 다른 종목이라도 이 매수가 영역까지 내려온 종목이 여기 있습니다,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요, 제가 또 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해드리고 대응 관점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어차피 매매 관점이 다 똑같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더 빨리 캐치하고 누가 더 빨리 잡아낼 수 있느냐, 그거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놓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 또한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